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스탁과 왓슨 계량 경제학. 오늘은 정말 중요한 개념을 다뤄볼 거예요. 바로 다중회귀 모형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을 들여다볼 때 이 도구가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학생들 시험 점수가 뭐에 달려 있을까요? 단순히 한 반의 학생이 몇 명이냐, 이것만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아니겠죠.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니까요. 수많은 요인들이 하나의 결과에, 그것도 동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학생 점수만 해도 학급 크기 말고도 선생님 실력, 집안 환경, 학교 시설, 정말 많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 하나의 변수만 보는 세상을 넘어서 여러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다중회귀 분석의 세계로 말이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변수 하나가 부족하다? 그럼 그냥 더 넣으면 되죠. 결과에 영향을 줄 것 같은 중요한 변수들을 우리 모델에 추가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수식이 그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집단 다중회귀 모형이에요.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좌변에 있는 EYI by X1i, X2i. 이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X1과 X2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Y의 기대값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X1이 학급당 학생 수, X2가 선생님의 경력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건 학생 수가 20명이고 선생님 경력이 10년인 반은 평균 시험 점수가 얼마일까?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변은 그 평균 점수를 베타0라는 기본값에다가 베타1 곱하기 학생 수, 그리고 베타2 곱하기 선생님 경력을 더해서 예측하겠다는 거죠. 정말 멋진 아이디어 아닌가요? 자, 그럼 이 모델의 선수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Y는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주인공, 종속 변수고요. X1과 X2는 Y를 설명해주는 조연들, 바로 독립변수 또는 설명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핵심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베타들이에요. 베타0는 절편, 그러니까 모든 X가 0일 때의 기본값이고요. 베타1과 베타2는 각 X가 Y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기울기 계수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다중회귀 모형이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 바로 이 베타를 해석하는 방법에 그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각각의 베타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좋아요. 모델의 학생 수도 있고 선생님 경력도 있어요. 둘 다 점수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 딱 학생 수만의 순수한 효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요인들이 뒤섞여 있는데 말이죠. 수학이 정말 아름답게 답을 줍니다. Y의 변화량을 X1의 변화량으로 나눈 값, 즉 X1이 한 단위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는지는 바로 계수 베타1이라는 겁니다. 아주 깔끔하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른 변수들은 그대로 둔 채로. 이게 핵심이에요. 베타1이 학생 수만의 순수한 효과가 되려면 모델에 있는 다른 변수, 예를 들어 선생님 경력 X2 같은 건 변하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해야만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아주 멋진 라틴어 표현이 있어요. 바로 세트리스 파리부스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이란 뜻인데 앞으로 정말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과학 실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새로운 비료 X1의 효과를 보고 싶어요. 근데 식물이 자라는 데는 햇빛 X2나 물 X3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비료만의 진짜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모든 화분에 똑같은 양의 햇빛을 쬐어주고 똑같은 양의 물을 줘야겠죠? 바로 이게 세테리스 파리부스를 실제로 적용하는 거고 다중회귀 분석이 통계적으로 바로 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모델의 개념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이 멋진 모델의 베타 값들, 베타0, 베타1, 베타2, 땡땡땡 이걸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보통 최소자승법 OLS입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우리 모델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의 Y값, 즉 실제 시험 점수는 우리가 모델에 넣은 변수들만 가지고는 100%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델의 맨 끝에 UI라는 오차항을 붙여줍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모델에 미처 넣지 못한 모든 것들, 측정할 수 없는 재능, 그날의 컨디션, 그냥 우연 같은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선, 아니 이제는 변수가 여러 개니까 평면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데이터 값들과 우리 모델이 예측한 값의 차이, 즉 예측 오차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최적의 베타, B0, B1, B2 조합을 찾는 거죠. 그 최적의 조합을 찾아주는 방법이 바로 보통 최소 자승법, 영어로는 OLS, Ordinary Least Squares입니다. 이 수식이 바로 OLS가 푸는 문제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모든 데이터 포인트 i에 대해서 실제 값 yi에서 예측 값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끄드드드득을 뺀 오차를 구해요. 그리고 그 오차를 제곱해서 전부 더합니다. 왜 하필 제곱이냐고요? 오차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크기만 보려고 하는 거고, 또 오차가 클수록, 즉 예측이 많이 빗나갈수록 훨씬 더 큰 벌점을 주기 위해서예요. OLS는 바로 이 제곱 오차의 합을 가장 작게 최소화시키는 바로 그 베타 값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다중회귀 분석,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고 강력한 도구라고 하는 걸까요?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4가지입니다. 첫째, 현실은 복잡하니까 변수 하나로는 부족하다. 둘째, 다중회귀 분석을 쓰면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싹 통제하고 내가 관심 있는 변수 하나의 순수한 효과만 쏙 뽑아내서 볼 수 있다. 셋째, 그 순수한 효과를 해석할 때의 황금률은 바로 세트리스 파리부수,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는 가정.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계수들은 OLS, 즉 제곱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찾는다는 것.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말도 가능하겠네요. 다중회귀 분석은 우리가 통제된 실험을 할 수 없는 이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 통계적인 방법으로나마 그 실험을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내 보려는 인류의 위대한 노력이다 라고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이제 우리는 변수를 여러 개 추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질문의 시작이죠. 좋아, 변수를 추가할 수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대체 어떤 변수들을 넣어야 최고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걸까?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겁니다.